안녕하세요. 저는 도자기 위에 존재의 심상을 표현하고 있는 장다연 작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의 작업에서는 그림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 갑자기 홀로 떨어져 일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당연하게 부모님들한테 받았던 사랑이나 너무 당연하게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즐기는 시간 혹은 커피를 마시는 시간조차가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었고, 아무래도 처음 유학을 가다 보니 말이 통하지 않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곳에서는 슈퍼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되게 힘든 곳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만큼 그림 일기를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도자기에다 그릴 나만의 그림을 연구하였고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아까 전에 보여주었던 드로잉의 모토를 삼아서 만든 In My Heart라는 작품의 시리즈로 저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갈래의 마음들의 심상과 존재를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좀 컨셉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쿠타니야키라는 곳에서 최초로 외국인으로서 연구를 하였고 그 속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 빼고는 다들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안 되는 일본어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의견을 내놓을 때마다 저 친구는 한국인이니까 생각이 다르나 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가치관이 좀 다른 건지 아니면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림을 많이 그렸고 생각해본 결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원래의 아이덴티티와 그 다음에 변화한 아이덴티티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아이덴티티를 한국에서 자주 보이는 청아, 백자를 통해 표현하였고요. 그 위에 제가 변화된 아이덴티티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형태와 그림, 그거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완이라고 불리어지는 작품인데요. 이 안에 이 그림의 주제는 제 마음속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저런 보석 상자 혹은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는 마음의 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그림으로써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언뜻 보면 나비와 꽃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나비를 표현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되게 나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되게 되게 여리고 정말 어떻게 저게 살아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가느다란 나비들이 되게 생명력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관찰해봤는데 그 안에, 그 날개 안에 되게 작은 세포들의 문양들이나 아니면 살아있는 세포들의 그 움직임이 저한테 생명력을 줬던 기억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비를 표현한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의 생명감을 조금 더 무늬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림뿐만이 아닌 자연에서 오는 선들을 통해서 제가 360도 어느 곳에서 봐도 납득이 될 만한 선들을 만들어 가면서 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차도구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유상체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유화체, 유상체 다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드로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잉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일본에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힘들거나 이렇게 외로울 때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하루 일과나 이런 것들을 글로 아닌 저의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함께 그날 뭐 2015년 뭐 꽃의 씨앗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 몸서리치게 떤다고 한다. 우린 단지 어느 날 화사하게 핀 꽃만은 볼 뿐 피기 전의 과정을 알 수 없다. 이런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이렇게 일기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티브가 돼서 지금 저의 작업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 속 안에 있는 작업을 이쪽으로 도자기로 옮기는 작업을 해서 조금 저만의 이야기가 담기고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안료를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느낌이 좋지만 저는 조금 더 쿠타니야끼라는 그 유리질로 하는 사회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쪽 작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되게 비교가 되실 텐데요. 차이나 페인팅 같은 경우는 안료를 사용하게 돼서 되게 어떻게 보면 서양화 혹은 유화의 느낌이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쿠타니야끼는 이제 지극히 동양적인 맛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밑에 먹선을 이렇게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온 유리를 올리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시연을 하겠습니다. 먼저 흰색 도자기 위에 제가 가볍게 알콜로 먼지를 제거하고요. 가벼운 연필선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양어의 그 먹선을 지금 붓으로 표현할 겁니다. 제가 지금 되게 간만에 상의 작업을 해서 손이 많이 떨릴 것 같은데 이해해주세요. 우선 가볍게 선 연습을 잠시 하고 지금 페인팅 하시는 그 네. 도자기도 직접 구우신 건가요? 아, 이거는 네. 요즘 너무 시중에 재벌된 도자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중에 파는 도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그리시는 그림은 이전에 그리셨던 그림들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오늘을 위해서 따로 뭔가 스케치를 하신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복숭아밭 과수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왜 복숭아밭에 되게 향기들과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기분들 좀 두근두근거림이나 설레이는 기분들을 느끼고 싶고 왠지 그때는 꿈과 희망이 많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를 지금 시연하고 있는 거예요.
두근두근이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선생님 작품을 보면 그림에서 그런 감정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어떤 부분이요? 좀 반짝거리는 느낌이라든가 아 색깔의 다채로움이 네. 사람들한테 뭔가 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네.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대학교 때는 되게 오브제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근데 원래부터가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그림을 되게 오랫동안 그려왔어요. 근데 일본에서 우연히 그 백화점에서 이제 전시회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식기라고 하죠. 그릇을 하나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했었는데 어떤 한 되게 할머니 분이 오셔가지고 한 며칠을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제 그림을 보고 있더니 정말 본인이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제 그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릇을 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너무 힘이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매를 해주시는 모습에 되게 제가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되게 지금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 그림을 보고 있으면 기운도 나고 혼자 사는데 되게 위로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요즘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일본도 되게 혼자 되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 작업을 보면서 그래도 외롭지 않고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혹은 내가 이럴 때 회상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림 혹은 누군가에게 살짝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희망을 좀 조금은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 작업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힘이 난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게 하나의 도자기로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 만들고 계시는군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일본 유학 전에는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사실 일본 유학 전에는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실 저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양학과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작업이 좋아서 계속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오브제를 한다고 하면 조금 한국의 그런 보자기 이런 거를 응용해가지고 판 작업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도자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도자기랑 그림을 좀 접목시키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이나 페인팅 이런 포슬린 아트 쪽을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포슬린 아트의 경우는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있는 것들을 좀 따라하는 거잖아요. 네. 비슷한 거를 그 명품 유럽의 명품 도자기를 어떻게 보면 모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너무 좋았지만 어쨌든 저도 그림을 그려왔고 도자기를 만졌는데 저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조금 더 저만의 조형성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수님 방에 갔는데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분이셨는데 거기에 쿠타니야끼 아까 말씀드린 그 유린물의 작업들을 보고 되게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두툼한 유상체의 그 오묘한 맛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쿠타니야끼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쿠타니야끼로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 결심한 것 같아요. 그게 어제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말씀하신 유하체, 유상체 네. 이게 그 쿠타니야끼라는 네.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쿠타니야끼는 사실 일본에서 장식 도자기의 한 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일본은 장식 도자기로서 아리타 야끼가 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리타는 이제
조선시대 때 이삼평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백자를 널리 알렸고 그 백자 위에 채색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리타의 경우 유상체와 유화체가 있어요. 그래서 유상체, 유화체가 아리타에서도 있고 쿠타니야키에서도 유상체, 유화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양식이 조금 다르고요. 아리타는 아무래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해외로 무역으로 수출하는 도자기였다면 쿠타니야키는 이제 일본 국내에서 왕실 도자기 쪽으로 납품을 해서 국내에서는 조금 더 쿠타니야키가 더 알려져 있고 아리타는 좀 무역 쪽, 해외 쪽에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유상체하고 유화체 이 부분에서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유하체는 유약 아래에 있다고 해서 유하체라는 거고요. 유상체는 유약 위에, 그러니까 윗상을 써서 유약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유상체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상체가 들어오는 시절에는 되게 정확히 조선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청화는 유하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약 밑에 안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화는 유하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유상체는 유약 위에 올라가는 건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는 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색 그 다음에 또 도자기 자체가 분효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색채보다는 흰색으로 다 통일이 된 시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상체라는 문화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그때 덕혜공주나 혹은 귀족들이나 왕실에서도 그게 이제 너무 갖고 싶으니까 하나의 에르메스, 지금의 에르메스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고 소장을 하고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문화나 시대상이나 그리고 기술력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유상체는 사실 파편이 수입해온 부분들은 있지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본 유학을 하셨으니까 이런 질문이 온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네. 일본인들에게 네. 일본 도자기 문화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왠지 제 생각에는 제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 사람들이 대하는 네. 도예가에 대한 자세라던가 네. 도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네. 저희 나라랑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막 본격적으로 도자기를 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낀 점은 우선은 도자기든 공예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문화적으로 조금 더 밀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안에서 공방에서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안에서 뭐 꽃꽂이 아니면 서예 아니면 이제 다회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직접 어떻게 보면 다회는 사실 종합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5가지 공예 작품들이 있고 작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뭐 차를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차를 올리시는 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몸동작이 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종합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를 예술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자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작품이고 예술품으로 보면서 사용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자체를 되게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맞는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또 가격이 비쌀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신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가격을 그 가치만큼 내드려야지라는 게 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되게 팬들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응원해주는 그런 팬층이 조금 두터운 거는 같아요. 그래서 한 작가 만약에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괜찮은 작가 같다 하면 되게 전시회를 맨날 오세요. 매번 오시고 바로 구매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 왜 이런 작업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해가 깊으면서 그 가치를 정확히 알고 또 구매를 하시고 그 구매한 작업을 가지고 되게 잘 사용하시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는 이거예요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본인이 맞게 이 작업은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본인의 취향대로 디스플레이를 많이 해서 하는 문화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처음 그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분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거는 힘들지만 한 번 또 신임이 쌓이면 되게 그 작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또 댓글로 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게 너무 대단하시다는 의견이. 지금 손 떨리는 거 혹시 보일까요? 아니요, 전혀 떨지 않고 그래요? 계시고요. 지금 되게 막 네. 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림 그릴 때는 이게 사실 집중이 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말 초집중력을 해서 혼자 조용히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조금 불편하시죠? 괜찮아요. 그림의 선이 아주 네. 되게 자유분방해서 네. 제가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생각을 했는데 네. 되게 자연물에 영감을 많이 얻으시잖아요. 네. 혹시 네. 다른 무엇도 아닌 자연물에 조금 더 영감을 받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히 자연물의 영감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있었던 환경들 자체가 다 아무래도 도자기를 하고 또 쿠타니야끼 같은 경우는 정말 외세의 침입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에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도 없지만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좀 나갈 수 없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것들이 일상생활들이 다 그런 자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심상이나 저만의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거를 약간 자연물에 빗대어서 비유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지 이렇게 자연물을 그려야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복숭아꽃 안에 깃털도 있고 날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그리고 2021년을 기도하는 나무 2021 혹시 이게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왜 나무에 이렇게 소원을 빌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넣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딱히 자연물을 그려야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딱 깊이 보지 않고 외관으로 좀 가볍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시면 충분히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저도 그리면서 뭔가 숨은 그림 찾기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주고 싶고 자세히 이렇게 혼자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손 안에 들여다 봤는데 이건 뭐지? 라는 그런 궁금증 그 다음에 여기에 왜 날개가 있지? 근데 날개에 대한 느낌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는 이의 상상력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제 그림에는 상상력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또 재밌는 요소들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한국화 같기도 하고 한 선 작업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고스를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고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먹선이라고 하고 아마 철이나 망간 등을 사용해서 높은 가마에 높은 온도에 넣어도 날아가지 않게 제작된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아까 쿠타니야끼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지만 사실 저온 유린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공급이나 공수가 쉽지는 않아서 제가 지금 유상체, 유화체를 즐겨서 핸드 페인팅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기법이나 기술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얼마만큼 표현하는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화체든 유상체든 핸드 페인팅 기법이든 아니면 제가 또 따로 형태를 만들고 있는 슬리 캐스팅이든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그거는 하나의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의 통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법을 고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 상황에 그 기법들이 맞는 거고 그 통로를 통해서 제 내면의 심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가는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ASMR라서. 그런가요? 한번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안료의 특성은 이렇게 세라믹 그 핸드 페인팅 중에 그 차이나 페인팅 있잖아요. 이런 페인팅은 바로바로 그 색감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이게 회색이고 이게 핑크색이에요. 그래도 색깔이 잘 보이는 편인데 그 결과가 완성된 색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그 색상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시고 이제 다 스케치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렇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잘 모르니까 막 뭐랄까 가마에 어떻게 나올지 되게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되게 두근거리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하죠. 이제 어떤 색상이 나올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긴 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만큼 매력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예민해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먹선 위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유약인 거거든요. 그 먹선이 지워지지 않게 이렇게 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작가님과 대화하면서 네. 들었던 내용으로 인하면 이 작업이 굉장히 가마 속에서 까다롭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사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나 아니면 이 기법 자체가 중국과 일본에는 발달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맞는 흙이나 유약 부분들이 아직 공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1250도에서 1300도 정도 되는 유약
유리질의 기본을 가지고 유약 위에 다시 저온 유약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리질과 유리질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이나 페인팅의 경우는 안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유리질과 안료인 거지 유리질하고 유리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와 유리가 만났을 때 두 개가 온도가 맞지 않으면 식으면서 그게 분리가 돼요. 그렇다 보면 급히 식히거나 아니면 급히 올리거나, 왜냐면 나는 1250도, 1300도까지 이미 한번 녹은 유리인데 다시 저온 유약 한 700에서 800도의 유약이 붙어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유약들이 이제 궁합이 잘 맞으면 딱 붙을 수 있지만 궁합이 안 맞으면 서로 이물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식으면 그것들이 그냥, 왜 우리 네일아트 하면 젤 네일 같은 경우 나중에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깨지고 떨어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은 저도 사실 또 아무래도 유리기 때문에 수분기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그 전에 초벌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한번 공가마로 돌려서 그 가마의 상태를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또 다시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유리를 붙이는 작업이어서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 까탈스럽기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일본에서 공부할 때는 그 흙이나 유약이나 이게 상회의 유상체에 가장 전문적이고 특화된 그 몇백 년을 이제 궁합을 맞춰놔서 사실 흙이나 유약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오다 보니까 유상체라는 분야가 생소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유약이나 아니면 흙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유상체를 작업할 때는 또 유상체 가마를 따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섞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작은 가마든 아니면 상회만 뗄 수 있는 그 가마를 유지시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상회를 배웠기 때문에 상회를 할 때는 정말 밀폐된 공간에 실내화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지나 이런 환경들이 되게 딱 정말 깔끔하게 갖춰지고 먼지 하나 안 날리는 데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고 그런 기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만들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네. 이어나가고 계시잖아요. 아, 네. 그 이유는 뭔가 특별하게 네. 이끌림이 있으셔서 음. 하시는 것일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유라기보다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의 도구이자 제가 표현하고 싶은 존재의 심상을 표현하고 싶은 도구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유리물이기 때문에 제가 밑에 많은 선들과 많은 생각들을 그림으로, 아까 먹선으로 그린 다음에 이 투명 유약을 계속 겹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레이어가 돼서 하나의 볼륨감을 형성시키고 그거에 대한 색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그 투명하게 다 이렇게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색 안에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 색 안에 이 검은색 선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나의 심상이나 이런 생각들을 투영하고 있다는 느낌? 그 컨셉하고 잘 맞아서 지금 사용하는 거지 막 이거를 꼭 고수해야지 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심상이나 생각들, 그것들을 이 느낌으로 조금 더 투영되고 그 속에 알 수 없지만 뭔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 되게 뭔가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러지? 생명력이 느껴지고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법이 딱 지금은 유상체하고 잘 맞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하회에서부터 계속 올리거든요. 아까 유화체, 뭐 청화나 이렇게. 그래서 계속 올리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드러나오는 그 표출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 아니면 뿜어내주는 뭔가의 느낌들이 지금의 사회의 느낌하고 잘 어울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좀 떨고 있어요. 근데 또 일본에서 들어오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고 네. 코로나가 이제 발병하고 나서 거의 바로 오신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거기 일본에 계실 때 얻으셨던 네. 다양한 영향력도 있으셨을 거고 그러시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뭔가 다시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그쪽이랑 교류를 한다거나 이렇지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이런 변화된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을. 우선은 물론 사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한두 달 후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다음 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하고 2인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시회 같은 부분에서 많이 불편한 부분이 없진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류가 아니면 제가 이제 뭐 대학 강의를 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캔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제가 책을 읽었던 것 중에 코로나 전 시대는 어떻게 보면 양의 시대래요. 그러니까 태양의 시대인 거고 코로나 이제 지금 상황은 그 달의 시대라고 해서 음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다행히 되게 오지로 유학을 가서 아까 같은 그림도 그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되게 감사한 것도 되게 많았고 사람한테 감사하게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에서 서울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저도 한 번도 저하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마주보거나 아니면 정말 본인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이 그냥 너무 표면적으로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일본에 유학을 간 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거를 정리를 하고 혼자 정말 오지에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그때 되게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나에 대해서 나와 대화를 한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당연한 것들을 아니 너무 고마운 것과 너무 감사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고 살았는지 이런 저에 대해서 정말 일본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친해지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오지에 갔는데 슈퍼도 없고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이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일상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뭐를 하고자 하려면 정말 그 친구들은 다 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커피 한 번 먹을래 하면 차가 없으니까 또 거기 오지다 보니까 또 나갔는데 막 2시간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스케줄에 따라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아 한국에서 그냥 정말 친구들하고 왜 가볍게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런 것조차가 혹은 누구랑 같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이방인으로서 그 일본이라는 행성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아 그런 것들이 되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네네. 비슷한 네.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힘들기도 하고 사실 도자기 쪽으로도 많이 그래도 이렇게 활동적으로 뭐 인스타나 아니면 이렇게 SNS나 아니면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되게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발전돼야 되는 방향성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작가들도. 그러니까 작가들도 계속 이렇게 계속
그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같이 가면 조금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줌이든 어떤 이런 매개체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뭔가 단절돼 있잖아요, 많이. 그러면서 내 안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로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읽어드릴 네. 건데 아마 그 아까 작품 사진에서 있었던 커브 다만에 대한 질문인 것 네, 같아요. 형태 조형감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데 네. 컨셉이 어떻게 되시냐는 질문이거든요. 그 다완이요? 네. 컨셉은 그림의 컨셉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 누구나 이렇게 마음에 정말 뭐 어쨌든 보석 상자는 하나쯤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됐고요. 누구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들을 이렇게 품고 살잖아요. 그걸 비유적으로 바다, 심해를 표현했고 해골과 보석 상자를 넣은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꺼내보고 싶은 상자도 있을 거고 그냥 계속 묻혀주고 싶은 상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일본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한국에 돌아오니 모든 게 다 달라져 있고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어떻게 보면 표현한 거고요. 그 다와는 그 심해에 나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인 만큼 약간 텍스처나 이런 부분도 파도가 이렇게 물결치는 부분들을 그 흙으로 통해서 표현을 해서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다완이 이제 쓰임새가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녹색 그 말차가 담긴 후에 항상 마시고 나면 그 어떻게 보면 잘 마셨다는 의미로 그거를 한동안 감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오늘 만난 다완이 처음이자 마지막 인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초에서 5초 동안 지그시 그 다완을 감상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다 마시고 났는데 짠 하고 그런 그 그림들이 나오면 뭔가 너무 이렇게 보는 이도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잠시나마 그런 감정들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레지던스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네. 지금 계시는 이 경기도자 창작교류센터가 네. 광주라는 도자기 회사 안에 네.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투어를 하면서 보셨을 테지만 네. 다른 공장들과 다르게 저희가 수작업으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작가로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볼게요. 되게 우선 광주를 저는 처음 왔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업과 레지던스를 하는 곳이 일본에도 없거든요. 근데 기업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가와 레지던스를 통해서 뭔가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좋은 인상이었고 그로 인해서 작가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레지던시도 있고 판매하는 공간도 있고 또 장인분들이 이렇게 작업하는 공간들이 다 분리가 돼 있지만 그게 하나의 이제 힘으로 통합이 되면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낀 거는 아무래도 또 한 가지는 되게 수공예 작업, 수작업은 되게 한국적인 부분 뭐였죠? 이렇게 검은색 흙 상감으로 네, 그런 되게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되게 성심성의껏 손으로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되게 효율을 찾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장화가 아닌 한 부분에서 그래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부분은 되게 성심성의껏 작업을 하고 그에 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이나 아니면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이윤 창출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또 기업 쪽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거지만 작가 입장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효율화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똑같은 비슷한 커브 광주 라인하고 비슷하게 만들면 그게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계나 이런 대량 생산의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작가로서 그 색깔과 그 본인의 박이 있는 무언가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이해가 설명이 좀 네. 됐나요? 네. 좋았습니다. 네. 작업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일주일 동안 여기 이제 계시면서 네. 작업도 하시고 다른 작가분들이랑 교류도 좀 되시고 하셨잖아요.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소감이요? 네. 아니면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그냥 이번 작가님들의 성향이나 네.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항상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이런 따뜻함을 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하는 것도 편하고 네. 서로 도와주려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태프분들도 되게 하나하나 배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너무 좋았고 영어는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자꾸 일본어가 나와서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리죠.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은 이제 네. 페인팅이 다 끝나면은 네. 이제 어떤 과정을 더 거치게 될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대로 이제 건조를 시키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쓰고 있는 유상체 물감 자체가 수분에 약해요. 그래서 바로 가마에 넣는 것이 아니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상온에다 랩 씌워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수분기가 다 날아가면 이게 이제 가루처럼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마에다 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말리시고 그 다음에 가마에 넣어서 이제 구우면 되시고, 만약에 금장식이나 또 다른 색상들을 이제 원하시면 이제 조금 더 금장식을 하셔서 또 한번 구우셔도 되고. 그래도 이게 유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포슬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3-4번은 계속 올려도 되지만 이 유상체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저온 유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딱 상황을 봐서 이 친구가 안 떨어질 만큼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네. 기법이 다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도 작가님 힘내 못 내잖아요. 아니에요. 낼 수는 있죠.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법이나 기술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인만의 본인만의 색을 입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레지던시 이제 남은 2주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의 뭐 계획이나 앞으로 있으실 전시 일정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전시 일정은 이제 트렌드 페어에 초대를 받아서 그룹전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제 작업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11월 때까지는 이렇게 지금 사실 주말도 없이 계속 달려와서 이제 12월 달에는 작업을 이제 마무리 시키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방향성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방향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한테 더 맞고 그 다음에 제가 즐길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현실적인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요?